안녕하세요. 뭐든지 빨리빨리 완벽하게를 외치는 이 시대에 천천히 해도 돼. 지금 당장은 못해도 돼.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 꾸준히 해보자. 라플린드입니다. 오늘은 클리어 스피치 함께 살펴보실게요. 4th 에디션이고요. 이 교재도 이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물 교재를 구입하신 뒤 캠브리지 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액티베이션 코드를 등록하시면 간편하게 핸드폰이든 태블릿 PC든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클리어 스피치를 통해 다음에 3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Speak more clearly. 보다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다. Listen to other people more efficiently. 다른 사람들의 말을 보다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다. Guess the pronunciation of written words.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발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자, 목차 한번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는 영어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음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모음과 단어의 강세, 그리고 문장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지, consonants, 자음이죠. thought groups, 의미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appendix, prologue, extra practice, 1,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 나에게 필요한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Scope and sequence, 범위와 순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표의 앞부분 보시면 여기 유닛 1에서는 syllables를 다루고 그 다음 이러이러한 토픽을 다루고 있으며 여기에 나오는 Music of English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vowel work는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유닛마다 section, featured topics, Music of English, vowel work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닛 1, introducing syllables, counting syllables, syllable number in past and present tense verbs, silent letters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실 거예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letter to teacher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if the emphasis signals are clear, 강조되는 신호가 매우 명확할 경우 English listeners will understand the message even if there are errors in individual sounds. 개별적인 소리들에서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발음이 아주 명확하다 하더라도 강조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강세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킨대요. 우리는 문장에서라든지 단어에서의 강세보다는 발음에 좀 더 치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어 스피치를 통해서 단어의 어느 부분에 강세를 두어야 하는지 이 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음 피라미드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학생들에게 말하는 영어의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4가지 레벨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의미 단위의 thought group이 있고요. 그 다음 focus word, 그리고 stressed syllable, pick vowel 그래서 점점 그 형태가 작아지고 있어요. 맨 밑에 thought group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focus word가 있겠죠.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 그 다음에는 그 단어에서도 강세가 들어가는 음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음절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모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어 단어 공부하실 때 발음 기호 유의해서 보시나요? 저는 중학교 때 그때는 지금처럼 들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온라인 사전에 접속해서 그 단어만 찾아도 스피커 모양 표시를 누르면 발음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저 중학교 때 영어 단어 공부를 하면서 발음 기호를 항상 유심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잘못 인식이 된 발음은 지금까지도 바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발음 기호 보시면 여기 자음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 스피치나 다른 사전에서 쓰이는 발음 기호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여기 모음 부분에 보시면 왼편에 이중 모음일 경우에 그 생김새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표기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떤 발음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Unit 1 Syllables 시작해 볼게요. 네, 이 교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북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캠브리지 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북을 보실 때 음성 파일도 함께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들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유닛 1의 A 함께 들어보실게요. Unit 1 Syllables. Unit 1 A. Introducing syllables. The basic unit of English rhythm is the syllable. Listen. Pay attention to the number of syllables. Ease, easy, easily. Care, careful, carefully. 이런 식으로 파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보면 The basic unit of English rhythm is the syllable 이라고 나와 있죠. 영어 리듬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음절이다. 클리어 스피치는 언제나 영어의 음악적 요소를 강조해요. 강세, 모음의 길이, 음의 높낮이 등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기본적인 단위로 음절이 책의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네모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는데 1음절, 2음절, 3음절 단어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ease 하면은 1음절, easy 하면은 2음절, easily 하면은 3음절이 되는 거죠. B 한번 같이 보실게요. Tapping the syllables. 자,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툭툭툭 치는 거예요. 음절이 하나일 때는 한 번 치고 음절이 두 개일 때는 두 번. 한번 해볼까요? 맨 앞에 있는 단어부터 one, 두 번째, seven, 세 번째, 11, 네 번째, what is that thing?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번에 두 번째 줄입니다. known, sentence, syllable, I have to go. 이런 식으로 음절을 먼저 나눠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C 함께 보세요. Which word is different? 어떤 단어가 다를까요? 세 개의 단어를 듣고 발음이 다른 것을 골라내는 문제예요. 첫 번째 거 들어볼까요? 1. Fish, fish, fishy. 자, fish, fish, fishy라고 했죠. fish 마지막 단어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수상한, 의심스러운, 아니면 생선 냄새가 나는, 비린내 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fish입니다. 생선 또는 낚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fish는 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하는 실수가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단어처럼 fish하고 e를 붙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fish, fish 이렇게 1음절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fish 이렇게 2음절로 발음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자, 그 다음 3번까지 해볼게요. 한번 듣고 체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2. Care, care, careful. 3. Can't, cannot, can't.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두 번째 거 답은 careful, 세 번째 거였고요. 그리고 3번은 can't, cannot, can't 였죠. 그래서 두 번째 거 cannot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 페이지에 있는 D 같이 보실게요. Which word do you hear? 자, 어떤 단어가 들리십니까? 이번에는 두 개의 단어 중에 소리가 들리는 것을 체크하면 되죠.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1. Messy, 2. below, 3. parade, 첫 번째 거 답은 나와 있죠. messy. 2음절짜리였고요. 두 번째 거 blow, blow. 1음절. 그리고 세 번째 거 parade, parade. 2음절 단어였습니다. 이거 자주자주 들어보고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듣기 연습을 한 다음에 미드나 영드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들으면 안 들리던 발음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2에 보시면
이거는 만약에 여기가 교실이다 하면은 짝꿍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연습 문제 풀었던 것처럼 한 명이 뭐 써니나 써니 중에 하나를 발음하면 나머지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음절인지 이음절인지 맞추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혼자 연습하실 때는 하나씩 각각 발음을 해보시는 거죠. sun, sunny, sunny, sun, ready, red, red, ready 이런 식으로요. 명확하게 발음하는 연습.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음절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자 여기 F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Extra syllable in past tense verbs. 동사예요. 동사인데 과거형이죠. 동사의 과거형에서 추가적인 음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해요.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Usually when ed is added to a verb to make it past tense. 대개 ed가 과거형을 만들기 위해 동사에 붙을 때 the number of syllables in the verb does not change. 보통은 동사에 있는 음절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However, with some verbs, adding ed does add an extra syllable. 하지만 어떤 동사일 경우에 ed가 붙으면 추가적으로 음절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present tense, 동사의 현재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형이에요. rent, 이름절이죠. rent, 과거형으로 바뀌면 rented, rented, 이음절입니다. plant, 이름절이고요. planted, planted, 이음절이죠. 결과적으로 여기 A그룹과 B그룹에서는 음절이 하나 더 생기고요. 여기 C그룹과 D그룹에서는 음절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형일 때요. 그래서 어떤 규칙을 얘기할 수 있느냐? 표를 한번 보실게요. 동사가 T나 D로 끝날 때에는 과거형 ED가 붙었을 때 ed 따라서 음절이 한 개 늘어납니다. want, wanted, need, needed, start, started 이렇게요. 반면에 무성음이랄지 유성음으로 끝난다면 과거형 ed가 붙었을 때는 t, d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음절 개수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work, worked, ask, asked, play, played, love, loved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주인은 이렇게 과거형으로 변했을 때 음절의 개수가 변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보는 문제고요. H는 pair work예요. 그래서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두 사람이 서로 맞추는 문제고 이것 역시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자, 1번 보세요. We want to buy a used car. We wanted to buy a used car. 이런 식으로 그 발음이 명확하게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외국인들이 과거형인지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더 잘 들릴 거예요. 자,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I, silent letter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silent letters 하면은 묵음을 얘기해요. 소리가 나지 않는 철자죠. Some English words have letters that are silent. 어떤 영어 단어들은 소리가 나지 않는 철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Silent letters can affect the number of syllables in a word. 이러한 묵음들은 단어에서 음절의 개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It is important that you pronounce words in English with the correct number of syllables.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 음절의 개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영어 단어를 발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밑에 단어 한번 보실게요. 자, 이 worked라는 단어에서 L과 E는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음해야 될 단어는 worked. 4개의 철자가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름절이 되는 거예요. worked. 이 두 번째 단어 같은 경우도 business, business. 실질적으로 I는 소리가 나지 않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business. 이음절 단어가 되는 겁니다. business. 그리고 여기 밑에 planned. 무엇이 묵음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뒤에 있는 E가 묵음이에요. N은 2개 있지만 소리가 나는 철자는 하나인 거죠. 이름절 planned, planned. 그리고 옆에 보실게요.
아, 이거는 단어 받아쓰기 옛날부터 우리를 괴롭히던 거죠. Wednesday. 그러면은 여기서 묵음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D는 발음이 나지 않죠. 여기 E가 발음이 되지 않네요. Wednesday. Wednesday.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온 D와 E가 발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음절은 이 음절이에요. Wednesday. Wednesday. 이 음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소리가 묵음인지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Music of English예요. 모든 유닛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Notice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syllables in the two words. 이 두 개의 단어 있죠? is와 easy에서 어떻게 그 음절의 개수가 다른지 확인해 보라고 하죠. 이거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How do you spell ease? E-A-S-E. How do you spell easy? E-A-S-Y. 자,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 여기 밑에 2번에 쓰여진 글을 보시면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반복해서 말해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이 나올 때까지. 그것이 마치 짧은 노래인 것처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K번은 How do you spell에 대해서 연습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L 보면은 또 한 번 Music of English가 있어요. What does easy mean? Easy means not hard. 자,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죠. English speakers let us know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by using a rising melody. 영어 화자는 그 멜로디가 어디가 높은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해요. 자, what does easy mean? easy가 무슨 뜻이야? easy가 가장 중요한 단어고요. easy means not hard. 어렵지 않은. 그래서 여기에 강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What does easy mean? Easy means not hard. 영어를 들을 때는 이 문장에서 강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멜로디가 높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라는 걸 자꾸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기 M에서는 pair work 나와 있고 N에서는 check yourself, counting syllables. 여기 옆에 M 옆에는 지금 헤드폰 표시가 없는데 N 옆에는 헤드폰 표시가 있죠. 헤드폰 표시가 있으면은 음성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N 같은 경우도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한번 음절을 세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 같은 경우에는 음절 숫자 게임이에요. 팀별로 5분 동안 1, 2, 3, 4음절짜리 단어를 적으면서 하는 게임입니다. 밑에 P, dictation, how many syllables 하면은 이거 문장을 듣고 몇 개의 음절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1, He works in an interesting business. He works in an interesting business. 같이 세워볼까요? He works in an interesting business. 자, 여기 아까 business 할 때 I는 묵음이었죠. I는 묵음이었고 interesting 할 때 우리는 또박또박 interesting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발음은 interesting이라고 해요. interesting이라고 안 하고 interesting. 그래서 여기 T 다음에 있는 E는 묵음입니다. interestin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음절이 됩니다. 흥미롭죠?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문장을 듣고 음절이 몇 개지 세어본 건요. 이렇게 해서 유닛 1 음절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닛 2 vowels and vowel rules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기 교재에 보시면 모음에는 이렇게 alphabet vowel sounds가 있고 그리고 뒷장에 넘겨보면 relative vowel sounds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여기 off glide가 어떤 발음을 말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유닛 1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가 영어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 저도 이 clear speech를 통해서 음절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영어 공부할 때 초기에 알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너무 초기에 또 하다 보면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클리어 스피치 하는 방법을 알아서 하면 듣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멜로디와 리듬이에요.
강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어를 할 때나 들을 때 모두 그 부분에 좀 더 주의해야겠다. 이거는 이 책을 보면서 얻었던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아요.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나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이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이것을 내가 영어 공부할 때, 발음할 때, 들을 때 적용해 보시면서 그 즐거움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닛 2로 찾아뵐게요. 같이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